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 출연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실상사 작은학교의 하수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실상사 작은학교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불자들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대방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실상사 회주이신 도법스님이나 또 실상사 작은 학교에 대해 들어는 봤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 작은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실상사 작은 학교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상사 작은학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전북 남원의 산내 마을이란 곳에 위치한 그렇죠. 작은 이제 불교계 대안학교고요. 2001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과 사람, 네, 그다음에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길을 이제 모두 함께 모색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모두에는 학교, 마을, 뭐 실상사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상사와 마을 네. 그리고 학교가 마치 그 한 몸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중심에는 20여 년간 함께 해온 그 인드라만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이 그 중심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계시던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거의 처음부터 함께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많이 이제 도법스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사실 그 실상사가 뭐 미래의 불교,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 사회 이런 거를 모색하겠다고 이제 발심을 하고 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네. 그래서 귀농학교를 좀 해보자. 네. 또 대안학교를 해보자. 마을 운동을 해보자. 또 생협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도법스님께서는 그냥 자리만 내주셨다고 네. 자기는 한국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실상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인드라만 공동체라고 그렇죠. 네, 네. 부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선우가 조금 알고 계신 것과는 달라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도 창립 당시에 스님이 딱 중심에 계시니까 또 계시면서 우리 실상사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 길을 제시하시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창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실상사 작은 학교를 생명의 길, 사람의 길, 또 자기의 길을 가도록 돕는 우정의 배움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실상사 작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철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철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럼요. 이제 그걸 중심에 놓고 네. 늘 길을 찾아가는데 저희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철학들이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작은 학교는 이제 배우 생자공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배움, 우정, 생태 자립, 공동체 이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배우 생자공.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 작은 학교가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철학에 따라서 이제 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 작은 학교가 어떤 학교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작은 학교는 하는 학교예요. 이렇게 네.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도 체험을 안 하고 농사를 지어요. 직접. 네. 직접 그리고 일하는 학교. 네, 일하고 네. 밥 짓고 빨래하고 네, 직접 네. 생활하고 그렇지요. 네, 여행도 막 한 2주, 뭐 2달 이렇게
네. 아주 진하게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험 수준을 넘어서 삶으로 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는 학교. 네. 네. 무엇이든지. 네. 네. 어떻게 보면 불교의 최초에 대한 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실상사 작은 학교가 지난해 11월이죠. 네. 11월에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네, 네. 네, 20살 청년이 딱 되어 있는 실상사 작은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렇죠. 11월 달에 작은 학교 졸업생, 네. 졸업생 부모님, 그다음에 작은 학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 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11월에 가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죠. 네. 20살이 된 청년 실상사 작은 학교는 한 살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10살 되고 20살 됐으니까 이제 청년의 모습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늘 변화하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20주년에도 역시 늘 변화를 모색했었고 네. 그 전에도 늘 변화를 그렇죠. 모색했었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 독서 모임을 되게 활발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을 찾아서 라고 이름 붙여서 매달 20일 전후로 네. 좀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모셔서 강연도 듣고 네.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걸 찾는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을이랑 공동체랑 네. 좀 더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시기예요. 네. 그래서 작년 초에는 실상사에서 5학년 친구들이 무문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이들이 무문관을 5학년 아이들이 며칠씩이나 무문관을 해요? 그때 7박 8일 이렇게 해서 뭐 핸드폰도 없고 그냥 방 한 칸에서 네. 이제 스님들이 같이 했어요? 아니면 방 한 칸에 각자. 각자 예. 일주일을 초등학생이 아니요. 저희 5학년이면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생. 근데 그에 대한 피드백이 부모님도 그렇고 직접 한 학생들도 그렇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되게 이제 마을과의 그 실상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앞으로 꾸준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젊은 청소년들이 이 작은 휴대전화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잠시 멀리하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자기의 희망이나 꿈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계획해 보기도 하고 네. 삶의 계획도 좀 세워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반응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작은 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는 핸드폰을 아예 안 들고 생활을 하고 그런 연습이 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걸 쓸지 말지 좀 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결정하고 자기 학년에서 좀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학년에서 좀 안 쓰는 방향 쪽으로 몇 년째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딱 그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전자기기가 없었을 때도 네.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을 소개할 때 실상사 작은 학교 대표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일반 학교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어떻게 되나요? 교장 선생님쯤 될까요? 그렇죠. 그 직책이 이제 네. 교장 교감이 네. 학교 대표, 교사 대표 이렇게 불리는데 평소에는 그 뭐 교사 대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죠. 직책이 네. 그래요. 그리고 실무형 이제 학교 대표라서 네. 많은 실무 일들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소개해야 될 때 네.
이렇게 나오는 역할을 맡고 네,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교장 선생님, 학교 대표. 네, 학교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교직원의 구성뿐 아니라 이 교육 내용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반 학교하고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책으로만 보는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소영 선생님께서는 농사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과목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근데? 작은 학교도 처음에는 그 네. 과목으로 선생님을 뽑았는데 네. 지금은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그렇군요. 선생님이 어떤 걸 하고 싶은 에너지가 네.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어 선생님으로 오셨다가도 별걸 다 해요. 뭐 요리 선생님도 하시고 뭐 자전거를 고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제 만능으로 변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줄 모르다가 이제 네. 거기 가서는 하는 학교니까 네, 네. 다 이제 몸소 하셔야 네.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늘 배우는 네. 자세로 임해야죠. 그렇죠. 배우면서 네. 또 가르치면서. 네. 네. 가르친다기보다도 조금 먼저 체험해 본 것들을 나눔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5년 배움의 줄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실상사 작은 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이쯤에는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작은 학교 철학에 반영해서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관계 맺기를 하고 주제예요, 주제. 네. 2학년 때는 자기 이해, 네. 3학년 때는 민주시민, 네. 4학년 때는 세계시민, 네. 5학년 때는 미래시민.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구획을 지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실질적인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 젊은 청년이 전혀 이제 그게 변동이 없이 나는 이대로 내 삶을 살 거야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또 다른 내가 이거 몸으로 하는 학교를 다녀봤는데 내가 또 다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 네. 경우도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작은 학교 초창기 때는 되게 많았고 그런 비율이 네. 갈수록 좀 적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검정고시를 네. 다 해야 네. 되겠군요. 본인들이 다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알아서 잘들 해요. 그 정도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찾아갈 정도면 뭐 네. 어느 정도 자기 삶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지식이나 또 생태, 자립, 예술, 평화 이런 식으로 교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프로젝트 수업이 눈에 띄거든요. 어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나요? 저희가 이제 1, 2학년 때는 좀 많이 놀게끔 해요. 네. 그런데 3학년 때부터는 좀 지식 교과도 조금씩 그렇죠.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되는데 3학년 때는 전환여행이라는 네. 프로젝트를 한 달 정도 네. 하고 그거는 보통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친구들이 집을 지었어요. 오. 집을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지어서 집도 네. 짓고 예. 그다음에 4학년 친구들이 세계시민 프로젝트에는 네. 해외로 2달 정도 네. 나가서 해외에서 뭐 자원활동도 하고 네. 다른 공동체도 보고 네. 여행도 하고 이런 걸 거의 아이들이 다 짜거든요. 이런 아. 일정들을. 그럼 선생님이 한 분쯤 따라 나가시나요? 그렇죠. 네, 한 분이나 두 분쯤 같이 가고 그렇죠. 네. 그 5학년 때는 미래시민교육에는 이제 인턴십 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네. 이런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그런 현장에 가서 일해보고 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네. 18년 동안의 인생을 자서전을 쓰는 직접 쓰게 합니까? 네, 자서전을 쓰는 그거 참 좋은 것 프로젝트가 같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프로젝트예요. 아, 예. 네. 자기 스스로의 18년간의 삶을 정리해보는 네, 시간이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잘 써내요? 잘 써내요. 자서전? 네. 네. 그런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솔직함들이 좀 감동적이에요. 음.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들이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이 대안학교를 허락을 할 때는 일반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또 본인이 공부보다는 우선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참 허락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작은 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의 네. 그 형태가 다양한 것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네. 학생이 먼저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부모가 넌 꼭 여기 가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일 좋은 네. 거는 이게 네. 다 같이 마음이 맞아서 오면은 네. 그 시너지가 너무 훨씬 좋죠. 좋은데 네. 그런 경우 이제 아이가 오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약간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네. 그냥 작은 학교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서 아이가 뭘 경험하게 되는지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뭐가 할지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랑 네. 좀 잘 나누는 어, 계기가 좀 네. 필요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실상사 작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이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흔히 생각하는 기숙사 생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선생님 한 분이랑 아이들 5에서 7, 네,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 가족도 저희는 이제 아내랑 아이가 셋이 있는데 네. 저희 가족이랑 뭐 아이들 5에서 7, 이 친구들이 대가족이시네요.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이제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은 약속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구성원에 따라서 그 약속들을 같이 좀 정하고 일주일마다 가족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막 부대끼면서 살고 있죠. 그러실 것 같아요. 대가족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뭐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도 봐주고 밥도 식사당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밥을 하는 부담이 좀 더 줄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본인들이 흔쾌히 네. 그 부분은 잘 적응을 합니까? 네. 그게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서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갖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요리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리도 그럼 하고. 맛 없어도 먹어야 돼. 그렇죠. 맛있으면 더 많이 먹고. 네. 그렇죠. 우리 하수영 선생님 이력을 보면요. 네. 사실 실상사 작은 학교와 함께 이 시작을 한 실상사의 작은 학교의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상사 작은 학교 1기 졸업생이시면서 또 지금은 실상사 작은 학교 대표이신데 우리 선생님께서 실상사 작은 학교는 우리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참 제가 처음에 졸업했을 때는 네. 그냥 고향 같은 학교였어요. 네. 근데 살면서 제가 작은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네.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원래 저는 농사 지으러 작은 학교에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 학교 대표까지 이렇게 그러게 하고 말입니다. 있고 네. 참 이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긴 인연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보람도 되게 크고 네. 그냥 질긴 인연이다? 네, 질긴 인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봤던 이 실상사 작은 학교와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된 후잖아요. 지금 느끼는 실상사 작은 학교의 모습 어떻습니까? 차이가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저는
학생으로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단 부담 말도 없이. 많이 네. 하고 이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정말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를 네. 맺고 졸업 후에도 이렇게 보고 싶고 음,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선생님으로 가 보니 지금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때 계셨던 선생님들, 그 동료 선생님들이 제가 네. 다닐 때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어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네. 그 다음에 책임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는데 그렇지. 그 선생님들의 삶 자체가 거의 수행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실은 실상사 작은 학교 대표를 하시고 선생님을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따지는 손익계산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 손익계산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면 오래 살기가 힘들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보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람이 되게 힘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늘 24시간 붙어 있는 게 네.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이 선생님이라는 게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아, 그리고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오는 네. 이런 기쁨,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네. 많은 걸 상쇄해주는 것 아, 같아요. 힘든 것을 다 네. 상쇄시키는군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끈끈한 관계들이 네. 만들어진다는 게 네.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을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는 학생들이군요. 학생들? 학생들이 행복하게 존재하게 원동력이 되네요. 에너지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동료 선생님들도 되게 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멋진 분들과 함께 있다는 게 큽니다. 와, 오늘 지대방에서는 실상사 작은 학교 하수용 선생님, 대표 선생님을 모시고 실상사 작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질 수 없는 이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보답으로 BTN 불교 TV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다양한 컨텐츠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불교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턱을 낮춤으로써 누구나 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법스님 말씀. 실상사 작은 학교 입학생 중에 이 불교 신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거의 없는데 이 불교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 불교를 공부하고 싶고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아, 그런 분들이 그렇군요. 네,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뭐 불교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불교 신자가 되는 프로테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불교 신자가 되는 그 분들도 계시고 공부가 근데 불교에 딱 국한돼 있진 않지만 불교와 그 철학을 되게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불교가 너무 그냥 좋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씩 젖어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불교 관련 신행 활동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신행 활동이라고 딱 했을 때 제가 딱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작년에 1월 달에 네. 졸업생들이 한 10,000배, 만 배. 10,000배가 좀 생각이 나고요. 몇 시간 며칠간 3일 하셨어요? 3일은 정도 하셔야 했어요. 될까? 네, 졸업생들이랑 선생님들이 10,000배를 하고 바라지들이 다른 학년 바라지들이 네. 다 모셔주고 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감동이네요. 네, 전율일 만큼 좀 와, 감동적인 가슴 찡하네요, 진짜. 네. 게 있었고 어, 저희가 실상사 작은 학교라서 그런지 네.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마음 내서 뭐 새벽에 절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명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교육과정 안에도 봉사활동, 그다음에 자기 이해를 위해서 명상 네. 이런 것들이 선택 수업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네. 편이에요, 아이들이. 이 대안학교에는 예, 연령층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다가 야, 저 학교야말로 내가 갈 학교다. 물론 젊은 층이 보기는 어려운 시간대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나 어른들이 보시고 아, 내가 가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심들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학교의 교육 철학에 공감한다면 어떤 어린이든 가능하신지 입학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공감하고 네. 한다면 어떤 어린이들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어른도? 어른 이제 연령의 제한이 있죠. 근데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다 보니까 뭐 아주 생뚱맞게 문의를 네. 해주시진 않는데 네. 꼭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도 저희 인드라만 공동체에서는 어른들도 공부할 수 있고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네. 그 연령대의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네. 다니고 인드라만 공동체에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다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즈음에서 실상사 작은 학교 자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상사 작은 학교는 이런 점이 최고입니다. 네, 엄지척할 수 있는 네. 장점을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만 말씀하시라니 너무 많지만 아쉽네요. 그렇죠. 네, 아쉽고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작은 학교는 좀 평화롭고 자율적인 문화가 되게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고 네. 작은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네. 체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반해서 오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수업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네. 아이들이 좀 선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농사가 규모가 좀 되거든요. 네. 많은 부분 키워서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번기 때는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벽에 자율 울력을 하는데 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농사가 다 돌아가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에는 그 나이 때 새벽에 일어나고 농사는 또 뜨겁지 않은 시간에 나가서 해야 되고 한낮에는 좀 쉬어야 되고 또 네. 해질녘에 또 나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걸 학생들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힘든 친구들은 쉬고 또 마음이 나는 친구들은 나와서 같이 일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 6월, 7월 달에는 새벽 6시부터 1시간 반 그렇죠. 정도가 네, 울력을 이렇게 해야 울력을 되고. 늘 같이 하는데 이게 많은 학생들이 같이 하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음식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손을 거치고 또 상인들의 손을 거쳐서 내 앞에 왔는가 그 감사함을 알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키워놓은 그 뭐랄까 상추 하나 배추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네, 네. 않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한 가지 더 하면 네. 마을 속에 있다는 거가 네.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아직 두 가지인가요? 네, 마을 속에 있고. 네, 마을에서 정말 여러 어른들 속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네. 또 지지를 받으면서 네. 크고 있다는 게 또 되게 네. 큰 장점이죠. 예. 사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이 네. 마을 공동체와 이 마을을 연결하는 것 네.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그 에너지를 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많은 지자체들 많은 그 지역 학교들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작은 학교는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네.
비교적 많이 갖춰져 있는 게 또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요즘은 공동체로 그 우리 젊은이들 키워낸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신심이 돈독한 불자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 전철을 타고 가든지 이럴 때 젊은이들이 탁 앉아갖고 막 게임하면서 어르신이 와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너 일어나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라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 우리 향적 이계진 거사께서는 학생 일어나서 어르신께 자리 양보해라 이런 말을 하셔요. 네, 네. 근데 그런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 청소년들 성장기를 함께 해준다면 어르신들이 잘못할 때 어이 젊은이 그거 잘못됐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겠고 젊은이들은 또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른과 또 이 뭐랄까 젊은 세대들의 그런 거를 또 구분할 줄도 알고 또 네. 서로 나눌 줄도 알고 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그 그래서- 주변에 스님들이 네. 또 늘 계시거든요. 수업하러도 오시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분들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있는 게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걸 배우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학부형들이 네.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비 문제, 아.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뭐 실상사 작은 학교는 네. 학교 작으니까 교육비도 작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교육비는 있죠. 그럼요, 있죠. 네. 저희가 보통 3분의 2가 타 지역에서 오고 이 네. 친구들은 작은 가정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산내 친구들이 자기의 집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3분의 1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저희가 생활하는데 실비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가정 생활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납부를 해주시고 아, 그렇군요. 그 지역에서 다니는 친구들은 점심이랑 간식, 뭐 난방비 이런 걸로 1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주시고 나머지 수업료는 자율보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형편껏 자율보시를 그러니까 해요. 딱 생활비 정도를 내고 계시네요. 그렇죠. 생활비가 교육비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수업이나 이런 거는 수업료는 그냥 형편껏 형편껏. 네, 내고 네. 조금 큰 게 입학할 때 네. 100만 원을 그 입학금으로 내거든요. 아.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자율보식 1회로 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있어요. 이 실상사 작은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그런 그 과목들 활동이 많아요. 네. 그러면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또 활동 참여가 부담스러운 그 학부모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부모들께서? 그 학부모님들 상황이 되게 다양하고 네. 그런데 뭐 이제 오시든 못 오시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은 되게 네. 중요해요. 네. 그것이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 마음만 있으면 못 오거나 이런 거는 크게 합의해가면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 다른 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거든요. 작은 학교는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 네. 부모님들이 오게 되세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멀리서 오는 부모님은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네. 분들은 이렇게 몰아서 올 수 있게 다른 네. 부모님들이 대신 좀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 작은 가정을 저희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주말에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아. 왜냐면 선생님들도 조금 숨통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시간에 음.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도 만나고 네. 작은 학교 생활도 이해하고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 그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은 학생 때는 몰랐던 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하고 함께 하면서 많이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그럼요.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뭐 어려움은 되게 아이마다 다르고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어쨌든 저희는 그 정신적 지주이신 도법 스님이 네. 계시고 그 가르침에 또 의지하기도 하고 네. 근데 가장 많이 좀 생각하는 거는 그 정견 이제 실사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좀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학생뿐만 아니라 저의 네.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인욕보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표 선생님이 꿈꾸시는 이 네. 실상사 작은 학교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가 어떤 어른 학교로 성장하길 바라나요? 학교가 네. 이제 청년쯤 됐잖아요. 네, 네. 20년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좀 같이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함께 배우는 그 학교로 네. 가면은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그렇지요. 없다는 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네.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가서도 네. 무엇을 하든 좀 정성으로 하고 음. 어떤 일이든 그리고 늘 네. 배움의 기회로 삼고 네. 평생 그렇게 살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자, 벌써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끝인사를 할 때가 벌써 그렇게 됐거든요. 됐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걸 제가 막 많이 여쭤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뭐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이 부분은 당부하고 싶다 아니면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까요? 그럼요. 아주 좋죠. 네. 네, 사랑을 받으면 좋습니다. 네. 이제 불교가 네. 그러니까 불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실상사 작은 학교가. 네. 그래서 그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교육이 이제 사회를 네. 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많이 그럼요. 하는데 네. 지금 불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거든요. 네. 이 대한학교 맞습니다. 작은 학교가.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여러 곳에서 일어나도 좋지 않을까. 네. 불교를 위해서도 네. 또 불교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로에게 좀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실상사 작은 학교,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선생님께서 이 학교가 성장해 가는 모습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선생님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내려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실상사 작은학교 학교 대표이신 하수영 선생님과 깨달음이 나무처럼 자라는 실상사 작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걷고 10사람이 걷고 100사람이 걸으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됩니다. 실상사 작은 학교는 기꺼이 벗이 되어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몇 분 드릴까 합니다. 김덕임 불자님, 김수연 박동혁 불자님, 이맹순 이상훈 불자님, 지순덕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지대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